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카페에서 시장 진단, 추천주, 주식 관련 강의 등등 주식 관련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슈퍼몽키라고 합니다. 네이버 카페명에 슈퍼몽키라고 검색하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하루의 특징주를 정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심주를 뽑는 효과를 노립니다. 또한 전반적인 시장의 주요 섹터를 정리해 봄으로써 시장 마감을 하고 시장 흐름을 보는 눈을 키워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주식들 정리를 하는 게 쌓이면 한국 증시 2,000개의 주식을 한 번에 다 알진 못해도 나중에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을 다루는, 그리고 본인이 잘 알게 되는 그런 수준이 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실력과 진정한 주식 투자를 추구하고자 하고, 영상이 그 과정에서 전달력이 더 좋기에 만들어서 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1월 16일 수요일 시장 마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아침 시황 때 짚어드렸듯이 지금 좋은 모습, 상승으로 마무리된 모습이었고요. 지금 현재 기준 미국 지수 선물 보합에서 살짝 약상승 정도, 그래서 나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상해 증시 같은 경우는 보합세 정도로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술주가 상승,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기술주 중심의 상승이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증권주라던가 금융 주식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이 큰 상승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건설 쪽, 토목 쪽, 그리고 기타 철강, 금속 이런 쪽이 좀 업종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서 엔지니어링이나 건설 토목 업체들이 대북주로서 많이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게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금융주, 증권주, 토목 건설주 이런 쪽들이 좀 올라주면서 지수를 살짝 상승시켜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토목 건설, 철강, 금속 이런 쪽이 움직여주면서 지수를 상승으로 마무리시켜줬습니다. 근데 전기전자, 그러니까 최근에 상승을 이끌어온 전기전자 반도체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쉬는 흐름이었고요. 그와 함께 외국인 기관계 양매도, 코스닥은 양매도, 코스피는 외국인 매수 기관계 매도로서 조금 최근에 전형적인 모습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수급상으로는. 그래서 특이점은 없었던 시장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특이점이라고 하면 대북주 중에 엔지니어링 업체, 토목, 건설 이쪽이 잘 움직여줬다. 그래서 지금 바로 섹터를 짚어볼 텐데, 제가 카페에 정리를 해드렸듯이 그 유신이라는 상장사, 유신이라는 기업이 촉발시킨 엔지니어링 관련 업체에 대한, 철도 엔지니어링 관련 업체에 대한 관심, 투심 강화, 이것과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고위급 회담 등 이제 대북주 투심을 자극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가지 대북주 투심을 자극을 해주면서, 그와 함께 이제 철도 엔지니어링, 그리고 조금 확장돼서 토목 건설 엔지니어링 이쪽으로 좀 수급이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좀 그런 특성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게 지수에까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지수는 지금 같은 경우에 최근에는 좀 상승 기조가 있었고, 지금 이제 점점 매물대와 박스권 상단에 와가고 있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그래서 다시 박스권에서 하락을 해준다고 해도 상황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할 때는 상승 분위기에 편승을 하면서 그런 종목에 소외되지 않도록 상승을 누리되, 또 분할 매수나 리스크 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만약에 하락시, 그러니까 아무리 상승장이라고 할지라도 차익 실현 급락이나 하락하는 시기는 있거든요. 아무리 지수가 상승해도 이때도 이제 지수 상승 시기에도 급락이나 하락이 나오는 시기는 중간중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지금 최근에 며칠 동안 지수가 좋았다고 해가지고 끝도 없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지수가 좋든 안 좋든 그에 맞게, 상황에 맞게 매매를 해가면서 멘탈을 지키는 게 중요하겠고요.
뭐 강세가 있으면, 강세에 있는 주식들이 많으면 뭐 분할로 해가지고,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뭐 매수를 해서 그 이익을 누리되, 분할 매수, 그러니까 분할 매수로 이제 만약에 떨어졌을 때나 차익 실현이 나왔을 때 분할 매수로서 평단을 낮추고 비중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플랜 B가 될 수 있겠죠. 플랜 B. 근데 뭐 이게 뭐 평단을 낮춰서 비중을 높이라는 게 추세를 잃은 주식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대부분의 이제 물타기를 하고 뭐 주식에 물린 초보분들은 전부 다 추세를 잃은 주식에다가 자꾸 물타기를 해서 그런 거고요. 추세를 잃으면 손절이 좋습니다. 추세를 잃으면 손절이 좋고, 추세가 살아 있을 때 단순히 차익 실현에 대한 조정이나 차익 실현에 대한 급락일 때만 분할 매수가 효율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지, 추세를 이탈하고 끝없이 하향하는 그런 주식을 물타기 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그런 행위고요. 저와 그리고 제 추천주나 뭐 카페는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살아있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만들어줄 수 있는 주식들 위주로 트레이딩을 지속적으로 해가면서 수익을 쌓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 특징주라던가 관심주, 특징 섹터, 오늘은 여러가지 섹터가 좀 움직여 줬습니다. 그래서 섹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섹터가 여러가지가 움직여 줬기 때문에 보긴 보되, 중요한 것은 다 살펴보되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서암기계공업, 지금 일단 대북주 먼저 볼게요. 대북주가 오늘 가장 강했고, 서암기계공업 같은 경우는 뭐 그 철도 차량용 부품 관련 업체인데, 그 지금 철도주가 잘 움직이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원래 서암기계공업도 철도주죠. 근데 철도주가 잘 움직이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유독 오늘 강세를 보인 게 최근에 그런 강세와 모멘텀을 이어갔다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고요. 뭐 김현미 장관의 국제철도협력기구 관련한 소식 뉴스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철도주에 영향을 줬다 그러면 뭐 다른 좋은 철도주, 뭐 부산산업이라던가 뭐 에코마이스터, 뭐 푸른기술, 데아티아 이런 애들도 같이 아주 강세를 보여줘야 맞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통적인 철도주들은 그냥 양호한 수급 상태를 지속해 줄 뿐이거든요. 지금 급등이나 뭐 이런 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직. 근데 서암기계공업은 혼자서 특이하게 급등이 나와준 모습이죠. 어쨌든 간에 지금 강한 움직임이고 신고가로서 매물대를 뚫어낸 모습이기 때문에 관심주로 두고 볼 필요가 있겠고요. 유신은 당연히 관심주로서,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당연히 관심주로서 움직임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유신 관련해서는 또 말씀드리지만 그 카페 이슈 정리 게시판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유신 관련해서 철도 수주 상장사, 첫 상장사가 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그런 뉴스, 그에 관련한 뉴스 때문에 이런 식의 엄청난 수급 몰림이 나타나면서 철도 엔지니어링, 그리고 철도 이제 유신이 공동조사, 남북철도 공동조사 때 참여를 한 걸로 확인이 됐죠. 그래서 그런 철도 엔지니어링 관련해 가지고 그 수급과 이슈가 짙어졌는데, 먼저 반응을 한 게 도화 엔지니어링이었고요. 그리고 한국종합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일단 모습이 뚜렷했고, 그리고 시장이 지나가면서 지금 일단 도화 엔지니어링이랑 지금 한국종합기술도 관심주입니다. 그리고 관심주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황금 ST도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 황금 ST도 관심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교통 인프라 엔지니어링 관련해 가지고 부각이 됐고요. 그리고 EXT 같은 경우도 관심주로 두는데, 이것도 토목 관련한, 철도 쪽은 아니지만 조금 이제 약간 수급이 확산돼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토목 관련한 것으로 인프라, 대북 인프라로 부각이 되면서 지금 요 뒤에 또 설명을 해드릴 황교안 관련주로도 원래 수급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수급이 같이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EXT까지 관심주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인프라 관련 수급 확산이 돼서 한미글로벌도 수급 확산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미글로벌도 엔지니어링, 인프라 엔지니어링 관련해 가지고
이때도 움직임이 있었고 지금도 움직임이 있는 모습이고요. 관심주까지는 안 둘게요. 너무 관심주가 많아지면 좀 그래서 관심주까지는 안 두고, 그래서 관심주는 서암기계공업, 유신, 도화엔지니어링, 황금ST, EXT, 한국종합기술 요 정도가 주요하게 보시면 되겠고, 전부 다 엔지니어링, 철도 엔지니어링 혹은 거기서 확산된 토목 건설 엔지니어링 쪽이라는 거, 그리고 서암기계공업은 원래 철도주였다는 거, 요 정도 아시면 되고, 대명 코퍼레이션이 지금 오늘 좀 특이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추가적으로 대명 코퍼레이션도 관심주로 두고요. 이제 북한, 이제 마찬가지로 북한 관련주로 해가지고 오늘 올랐습니다. 북한 관련해서 관광특구, 그러니까 관광사업, 관광개발사업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남북 관광개발사업 관련해가지고 기대감이 생기면서 오늘 급등세와 상한가까지 들어가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다릅니다. 지금 어떤 상승에 대한 이유가 조금은 다르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거랑, 그래도 어쨌든 간에 거래량이 바닥을 찍어주고 거래량이 강하게 거래 급증이 나오는 모습이고, 거래 대금도 570억으로서 충분히 많이 나와준 편. 그래서 대명 코퍼레이션도 좋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명 코퍼레이션까지 관심주로 두고요. 그리고 기타 오늘 움직인 어떤 대북주 보시면은 뭐 장원테크, 장원테크는 원래 대북주로 말씀을 드렸었죠. 장원테크 신고가 후에 지속적인 움직임 보여주고요. 그리고 흥구석유도 이제 북한 관련해서 북한 석유 수입 관련해 가지고 제재 완화를 검토한다는 그런 소식,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흥구석유가 좀 움직여 줬습니다. 그래서 대북주로 움직였다고 보면 되시겠고요. 시멘트 주 중에 이제 삼표 시멘트가 조금 강세, 독보적인 강세를 좀 보여줬고요. 시멘트 주들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지금 같은 다른 대북주와 함께 움직여주고 있죠. 그리고 KCTC, 요거는 물류 항만 관련주로서 지금 움직임을 오늘도 강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부가적으로 한번 짚어봤고요. 강세 있는 애들 위주로 부가적으로 짚어봤고요. 그래서 대북주 강세 강하고 어떤 상승 이유 뚜렷한 거래량이 많은 주식들 위주로 살펴보면서 수익 기회를 노려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대북주는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가장 비중이 큰 게 대북주였고, 그 중에서도 철도 엔지니어링, 그리고 건설 토목 엔지니어링 등 엔지니어링 쪽이었다라고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TBC가 원래 체결도 적고 그런 업체인데, 기업인데, 그런 주식인데 오늘 급작스럽게 상한가를 가주는 그런 모습이었죠. 이 TBC가 그 황교안 관련주로서 지금 오늘 움직였다고 보이고, 그와 함께 움직인 게 대구백화점, 대구백화점도 황교안 관련주로 언급이 되면서 움직였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뭐 체결이 워낙 잘 안되고 뭐 그런 주식이라서 그냥 이런 주식이 오늘 움직였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오히려 아세아텍이 이제 황교안,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황교안과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인맥주, 황교안 인맥주로서 이제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차라리 관심을 두고 볼 거면 아세아텍을 보는 게 더 낫겠습니다. 오히려 거래가 더 많이 터지고 재료 자체도 지금 강력하게 올라주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세아텍을 보는 게 낫고요. 근데 거래하기는 좀 힘들겠죠. 차트가 워낙 이런 식으로 좀 불규칙하게 움직여주는 모습이라 거래하기는 조금 힘들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오늘 황교안 관련주도 이런 식으로 움직여줬다. 그래서 관심주는 아세아텍 정도다 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핑크폰 관련주들, 삼성출판사와 오로라 처음에 짚어드렸던 세 가지 종목들 여전히 강하죠. 그래서 뭐 강세가 있는 주식들이 계속 강한 모습을 보이죠. 아무래도 이름도 있고 알려진 것, 그리고 거래가 많이 터지는 것, 이런 것들이 지속적인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 가지 주식들 오늘 강하게 움직여줬고요. 뭐 빌보드 차트 그 핫100, 그러니까 아기상료 동료가 빌보드 핫100 순위에서 조금 떨어졌습니다.
순위는 조금 떨어졌는데 어쨌든 빌보드 안에 있는 모습이고요. 뭐 순위가 더 오르지는 못했지만 있는 모습인데 이제 오늘 주로 부각된 거는 핑크폰 관련 제품들 있죠. 제품들. 뭐 빌보드도 빌보드지만 핑크폰 관련 제품들이 미국 이제 아마존, 아마존 유통사죠. 아마존에서 이제 핑크폰 관련 제품이 품절됐다는 그런 소식.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어떤 상품적 성격, 그런 것들이 조금 부각이 되면서 오늘 추가적인 움직임까지 가져가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조정 후에 다시 재상승해주는 그런 패턴을 보여준 거고요. 재료상으로는 그런 재료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소차는 규제 샌드박스와 그리고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 뭐 이런 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움직임이 있는 모습이고, 오늘도 그런 기대감 때문에 움직임이 추가적으로 있었고요. 유니크와 EM코리아 대장주들답게 좀 강한 움직임 좀 보여줬고, DIT가 조금 특이한 움직임인데 지금 새롭게 수소차로 묶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거래도 적고 조금 후발주적인 성격, 그리고 마이너하고 서브한 그런 성격을 보이죠. 그래서 쫄병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뭐 테마가 지속되면은 후발주가 바닥에서부터 많이 오르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거는 또 그 중에 또 일부일 뿐이고 대장은 대장이고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장이 제일 확실하죠. 후발주 중에 잘 가는 놈을 찾는 거는 확률상 또 어렵습니다. 굳이 그걸 찾아야 되고, 그리고 뭐 그걸 다 살 것도 아니고 그 중에 내가 하나 그걸 골라서 이제 후발주 중에 어떤 놈이 갈지를 생각을 해서 골랐는데도 그게 잘 안 갈 확률도 꽤 높고요. 왜냐면 후발주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강한 테마는 후발주로 엮이는 종목들이 워낙 많죠. 하지만 후발주가 뭐 어찌됐든 간에 가장 강한 상승을 보이고 가장 좋은 수급을 보이는 건 대장주입니다. 그래서 뭐 후발주를 찾는 사람들은 뭐 대장주가 무서워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실제로 그거는 주식 투자에 대해서 공부라던가 경험이 좀 적은 사람일 확률이 높죠. 뭐 물론 모두가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뭐 후발주 매매를 잘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분명히. 근데 대부분 후발주는 반응성이 별로 안 좋고 떨어질 때 더 떨어지고 오를 때 덜 오르고, 대부분의 대장주들이 떨어질 때 덜 떨어지고 오를 때 더 오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걸 골라야 되나 저걸 골라야 되나 고민할 필요도 없죠. 그냥 대장주나 부대장주처럼 아주 강한 주식은 하나기 때문에, 보통 아니면 뭐 2개, 3개 정도라고 할지라도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거기서 고르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팁이고, 그래서 항상 강조드리는 바고, 이거 하나만 아셔도 엄청나게 주식 투자할 시간을 아끼고, 그리고 주식 투자로 잃을 돈을 그리고 얻을 돈을 엄청나게 이익 본 거나 똑같죠. 이런 지식 하나로 대장주 위주로 무조건 공략하라. 후발주를 공략하는 거는 보통 초보들이 후발주를 많이 공략합니다. 근데 결국의 결과는 보통 안 좋죠. 항상 대장주 위주로, 강한 주식 위주로 공략을 하는 게 결과가 좋다라고, 뭐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 실제로 거래를 해보면 그렇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볼게 비츠로시스. 비츠로시스는 최대주주 변경 소식이 있어가지고 지금 상한가로 아침에 들어가 버린 그런 모습인데, 그와 함께 이제 비츠로테크가 이제 같이 움직여준 모습. 오히려 거래를 하기에는 비츠로테크가 거래 대금도 크고 더 괜찮은 모습. 어떤 그 장중에 체결이 많이 되면서 계단식으로 움직여주는 모습. 비츠로시스처럼 한 번에 이렇게 올라버리면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매물대가 약하죠. 거래가 별로 많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무너질 때 확 무너질 수도 있고, 물론 오를 때도 확 오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변동성이 너무 크면은 거래하기가 힘들어지겠죠. 근데 비츠로테크가 오히려 거래하기에는 더 좋은 차트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따로 이제 뭐 비츠로시스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 말고는 이제 철도 관련주로서 서암기계공업이 움직여준 것처럼 철도 관련주로서의 움직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철도 관련주가 뭐 이렇게
강세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아니라서 아무래도 비츠로시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비츠로시스랑 비츠로테크 두 개 정도 관심주로 보면 되겠고, 나머지 주식들도 개별주들도 있는데 관심주로 볼 만한 거는 비츠로시스와 비츠로테크밖에 없네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대북 철도주, 엔지니어링 주 정도만 보더라도 관심주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 정도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종목들, 섹터들, 팁들, 정보들 여러가지 잘 살펴서 잘 챙겨 가시길 바라고요. 뭐 예전에 뭐 작년 7월, 8월이든, 작년은 뭐 시장이 1년 내내 안 좋긴 했지만 특히 10월이 굉장히 안 좋았죠. 10월이 거의 금융위기급, 역사급으로 안 좋았죠. 역대급으로 안 좋았는데, 그때도 항상 말씀드렸던 게 시장은 결국에 또 좋은 기회를 주고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으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아무런 이제 뭐 그런 굉장히 좋지 않은 시장이 있어도, 이게 뭐 세상이 망할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정신 똑바로 붙잡고 리스크 관리하고 손실 최소화하고 꾸준히 매매 이어나가면 지속적으로 수익은 쌓을 수 있고, 그리고 하다 보면은 이제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 보상이 주어지듯이 하다 보면은 이제 또 많은 수익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드렸던 말씀들이 다 맞죠. 결국에 아무렇지도 않은 게 돼버리잖아요. 뭐 작년 7, 8월도 그렇고 역대급 폭락이었던 10월도 그렇고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립니다. 오히려 그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내가 힘들 때, 혹은 시장이 안 좋을 때, 뭔가 주식 투자가 잘 안 풀릴 때, 그때 딱 정신 차리고 조심하면은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딱 좋은 대응으로 오히려 수익을 내기도 하는데, 그때 정신을 못 차려버리면, 혹은 그때 내가 내공이 별로 없고 경험이 별로 없고 마인드를 잡아줄 사람이 없으면 갑자기 무너지게 되면서 오히려 손실을 2배, 3배 키워버리면 시장에서 나가 떨어져 버릴 수가 있겠죠. 사실상 작년 10월에 나가 떨어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거기서 살아남았다라고 하면 정말 좋은 경험을 얻은 거고, 뭐 앞으로도 시장은 굉장히 좋을 때가 있을 거고 뭐 안 좋을 때도 있을 거고 근데 아직 솔직히 굉장히 좋은 시장이 왔다고는 생각은 잘 안 들고요. 최근 며칠간은 시장이 좀 괜찮았었는데 아직 굉장히 좋고 빛나는 시기는 또 아직도 안 왔습니다. 뭐 지금 뭐 지수가 올라봤자 떨어진 만큼 좀 오른 것 뿐이니까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뭐 좋은 시기는 얼마든지 많이 오니까 그에 맞춰서 또 즐길 수 있게, 그리고 또 안 좋은 시기도 또 오긴 하지만 안 좋은 시기보단 좋은 시기가 더 많습니다, 사실. 안 좋은 시기는 뭐 급락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단기적으로 좀 안 좋긴 한데, 꾸준히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기회는 계속 있고, 또 좋은 기회는 평생 동안 오기 때문에 기술이 중요합니다. 기술. 내가 수익을 쌓고 뭐 멘탈을 관리하는 거. 경험이 많이 쌓이면 아무래도 멘탈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기술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뭐 한방 대박 한번 노리는 것보다 평생 동안 쓸 수 있는 기술 가지고, 실력 가지고, 멘탈 가지고 뭐 주식시장을 ATM처럼 지속적으로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그냥 한 번 수익 잘 내는, 대박 한 번 노리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그리고 대박 노리는 사람 치고 뭐 끝이 좋은 사람도 못 봤고요. 왜냐면 대박 어쩌다가 한번 잘 풀리면 그게 자기 실력인 줄 알고 또 하고 또 하다가 망하는 사람이 99%입니다. 그래서 실력이 더 중요하다는 거. 어차피 수익 많이 내도 대박 내도 그게 내가 무리를 해서 낸 거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꾸준히 노력하고 실력을 쌓아서 대박을 만난 거라면 그거는 좋은 거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은 꾸준히 지속적으로도 대박을 많이 만날 수 있겠죠. 대박을 노리지 말고 실력을 노리자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마무리 멘트 요 정도 하고 오늘 마무리 하겠고요. 감사합니다. 또 오겠습니다.